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16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토론 이 빅위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TV와 라디오 토론. 오늘은 이제 채널 A, 내일은 CBS, 모레는 KBS,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제 SBS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경선의 하이라이트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눈을 감고 이 국민의힘 경선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복기를 해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난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가 터졌죠. 네, 그랬죠. 지금 누가 공개를 했을까? 왜 공개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만 알고 있는 문자가 전문이 다 공개를 됐고, 이게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과연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게 공개가 됐는지 참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배신자 또 공격이 있었어요. 배신자, 배신의 정치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백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원희룡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했다, 일부러 패배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마 많은 이번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의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또 지라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즉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기에 끌어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유세장 폭력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하필 왜 한동훈 후보가 연설할 때 배신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자, 오늘 또 뭐 계속될 것 같은데 댓글 또 팀 이야기가 또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번 사태에서 쭉 전체를 보면 누가 했을까요? 이거 한동훈 후보가 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어대한 한동훈 대세론을 어떻게든지 흔들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 현종님께서 쭉 열거해 주신 그런 아이템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 처음에는 뭐 문자부터 시작했고 나중에 고의 패배론, 뭐 김옥균 프로젝트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리키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 만들면 안 된다. 네. 그 어떻게든지 메시지죠. 꼬꾸라뜨려야 된다.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됩니다. 왜 만들면 안 될까요? 글쎄, 그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요. 우리 어벤져스도 그렇지만 뭐 특히 이제 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현정님은 또 이제 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언론인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이 어벤져스 전략회의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 만들기에 나름대로 이제 자발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한동훈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가 있는 거는 저는 모순을 전혀 안 느끼거든요. 네. 모순을 전혀 안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모순을 느껴요. 네, 뭐 근데 모순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저한테 그 비슷한 질문을 하면은 저는 요새 그냥 이거저것 그 길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나는 확신이 있다. 무슨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한동훈을 돕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란 내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한동훈 후보하고도요, 제가 한동훈 그 후보를 돕기로 마음 먹는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가장 많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둔 후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시려고 합니까? 저한테는 그게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윤 대통령을 돕고 그 정권 그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그걸 떠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정체성이. 근데 한동훈 후보가 쭉 얘기하는 거 들었더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게 있지만 한동훈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그래도 가장 잘 서로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성공의 어떤 그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는 거예요. 네. 한동훈이 되는 순간 뭐 핑계는 대통령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자기들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권력의 꿀을 빨아먹은 꿀륜이라고. 이 꿀륜들이 자꾸만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시키면서 자기 공간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저는 윤 대통령 말 중에 가장 제가 이 공감하고 인상적이었던 말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뭐 지원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 그 사람에 충성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자유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이면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맞지 않는 사람이면 사실은 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끝까지 동의를 어려울 겁니다. 즉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아야 된다, 옳다라고만 느낄 겁니다. 그럼 비판할 필요가 없죠. 비판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전제 군주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한 방향, 즉 대한민국을 정말 이 좌파들로부터 또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리더가 필요하냐. 거기에 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쓰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또 비판하는 것이고 뭐 이런 관점인 것이지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게 저는 보수의 핵심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변화를 뭔가 이 지금 현재 이 지리멸렬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얻고 이걸 돌파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지 반드시 이 사람만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같이 사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요.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오늘 아마 여러분 보도를 보셨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을 하던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 이게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있으면 굉장히 아마 그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의 망명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자녀를 데리고 망명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영호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자유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일념으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망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망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저 좌파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오겠습니까? 돌려보내고 바로 돌려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갖다가 총으로 사살하고 이런 정부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 나중에 언젠가는 알려질 텐데요. 문재인 정권 때 탈북해서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제3국 경유 아닙니까? 네네. 대부분이. 근데 제3국에 가서 한국은 가기 싫다. 한국은 가기 싫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가겠다. 네. 그런 케이스들이 문재인 정권 때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언젠가 그게 제대로 문재인 한번 정부 때 많죠. 언젠가 한번 그게 왜 그랬는지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국으로 가기 싫어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일단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저는 특징적인 게요. 이번에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JD 벤슨이라는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요. 오하이오 주 출신의 지금 상원 의원인데 원래 39이에요.
정말 젊은 사람인데 이게 트럼프의 굉장한 반대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 지지자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정말 흑수저 출신이에요. 아주 어렵게 자라서 예일대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원의원이 된 것인데, 이 사람이요 뭘 그 소설을 썼나 하면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직접 쓴 사람입니다. 썼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몰락한 백인 가정의 어떤 이 어려움들, 이거를 이 소설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정치 같습니다. 야, 러스트 벨트의 어떤 상징적 인물. 그렇죠. 그거죠. 예. 이게 저는 참 보면서 야,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막대 먹고 뭐 막말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정책 결단을 내는 걸 보면 자신의 약점, 진짜 이 러스트 벨트에 있는 그 백인 남성들의 어떤 우상, 그다음에 39살 야. 완전 젊은 친구를 근데 그 딱 얼굴로 봐서는 한 59살로 보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현정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어 보입니다. 그것도 혹시 인종차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지금 저 이 붕대 감고 나와서 저렇게 지명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게 정치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충해 주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여론을 움직여 나가는 거, 그게 참 저는 정치의 기본이고, 이런 정치는요 미국 트럼프가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여기 컨설팅 팀들이 아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컨설팅 팀들이 여론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그걸 하면 트럼프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치라는 게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치밀하게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래야지만이 대통령과 후보의 이미지가 어쩌면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참 우리도 언젠가 이런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라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입니다. 이 유관순 기념관에 열렸는데 어제 뭐 상당히 좀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이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많은 언론들이 그렇고 많은 그 사람들이 야, 다 잘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태 다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시시비비가 있는 거죠. 네. 누가 먼저 했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확히 가려내서 비판을 해야 이게 정확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좀 국민의힘 다 잘못이야, 그냥 당신들 뭐 이제 멱살잡이까지 하고 뭐 다 잘못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의 짓인가, 이걸 한번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지금 이재명의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이제 아마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 병합을 갖다 거절을 당해서 지금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 수원지법에서 하게 되는데요. 네. 요 하게 되면서 예전에 한명숙 1심 재판을요 거의 한 달 내에 끝냈대요. 맞아요. 집중심리를 그때 해서. 집중심리. 예, 기억납니다. 거기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와 함께, 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금 수사가 좀 상당히 진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